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교수가 세 가지 습관이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요, 첫 번째, 물을 2리터에서 3리터 많이 마시는 습관, 두 번째,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 세 번째, 저염식 식습관입니다. 그런데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이 내용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비온 뒤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한데요. 콩팥 기능이 건강하신 분이라면 그 정도 수분 섭취량이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다. 물로만 전하트륨증이 생기려면 콩팥이 물을 희석해서 내보낼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단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먹어야 하는데,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에서 단시간에 막 한 3-4리터를 드신다든지 이제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생길 수가 있기는 하고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생긴다면 그분은 수분 조절을 하는 병이 숨어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될 수는 있고, 그런 병이 없는 경우라면 생길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극단적인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장내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그 콩팥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루에 2리터 이상 꾸준히 수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문제가 될 거라는 보고는 전혀 없고요. 사실은 일부 제한된 환자들에 있어서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상적인 콩팥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충분히 2리터 정도라면 소변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심장에 부담이 가거나 뇌부종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정말 극히 드물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칼륨을 많이 먹는 것이 저나트륨이 발생하는 사례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칼륨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을 배설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나트륨 이뇨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그럼 칼륨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을 필요한 정도보다도 더 많이 그냥 계속 내보내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몸에 꼭 필요한 정도의 나트륨은 내보내지 않도록 또 안전장치가 콩팥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저나트륨 혈증은 빠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것도 약간 좀 구분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되게 착각하는 게 저염 식사하고요, 칼로리를 줄이는 거하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금을 적게 먹으면 되게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량이 줄어가지고 체중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되게 초기에 저염식을 처음에 시도하실 때 잘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자료도 보면 권장량이 5g인데 4g, 3g 먹는 분들 보면 오히려 사망률이나 뭔가 예후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염식 때문에 칼로리 섭취량이 낮아져 가지고 영양 불균형이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결론은 뭐냐 하면, 싱겁게 먹지만 기본적인 단백질 양이나 탄수화물, 지방의 기본적인 양은 계속 드시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먹지만 소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이제 100점짜리 식사이고요.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것이 일반인한테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어떤 약물이라든지 특수질환이 아닌 이상은 저나트륨 혈증 자체가 그렇게 흔한 질환도 아니고, 사실 우리의 콩팥은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변도 농축시키고 정상적인 나트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리현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우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어떻게 먹으면 그렇게 극단적인 저나트륨 혈증까지 올 수 있게 물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억지로 입을 벌려서 물을 들이붓는, 영화에서 나온 어떤 물고문 상황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물이 보충이 되면 뇌에서는 그만 마시라는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까지 드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가 밖에서 강제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 의지로 그렇게 먹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시면 소금은 적게 먹고 칼륨은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는 3박자가 다 조건이 갖춰지면 저나트륨 혈증이 빠진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오히려 혈압 조절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저나트륨 혈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다른 병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 약을 더 드시고 있는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수분 조절을 하는 심장, 간, 콩팥 혹은 갑상선 이런 호르몬 장애가 있다든지 뭔가 다른 병이 더 숨어 있는 걸 찾으셔가지고 그거는 그 병을 더 치료하셔야 되는 그런 신호로 거꾸로 이제 저희는 진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그런 병이 없는 분이라면
뭐 3가지는 오히려 좀 건강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의 가장 걱정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 환자군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들을 따라가시면 안 된다. 반드시 검증된 건강 정보를 습득을 하셔서 따라 하셔야지 방송에 그냥 단순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따라 하시게 되면 본인한테 해가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제된 정보를 습득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물 드시는 습관은 목마르지 않게 목이 마를 때만 드시는 이런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용량을 뭐 1.5리터, 2리터 이렇게 특정하지 마시고요. 목이 마르면 드시고 목이 안 마르면 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2리터 이상 드신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변만 많이 나올 뿐이지 해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이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강한 방송 매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된 거이고요. 되게 이런 방송에 한번 나오고 나면은 진료실에서 방송에서 들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본인 질병 상태와 다른 경우인데 이것이 맞지 않느냐고 이제 진료실에서 여러 가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콩팥병 환자를 보는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 내에서 이거는 조금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아니면 진료실에서 계속 그에 대해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요. 사실 수분이라든지 소금이라는 거는 환자분마다 가지고 계신 질병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래서 본인의 상태와 질병과 요에 맞춰서 이제 그 딱 해당되는 양을 알고 드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